미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0.5% 상승을 했고요. S&P 500 0.6, 나스닥 0.8%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또 친절하게 지수 흐름 마감 상황 좀 창을 띄워줬던 것 같은데 저희 PD님이 열심히 또 열일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지수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수는 올랐습니다만 사실 뭐 없었어요. 뭐 굵직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없었고 실적 발표도 없었고 다만 이제 하루 뒤에 CPI가 나올 텐데 이 CPI가 그냥 헤드라인 CPI는 전월보다 조금 상승했을 거야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연준에서도 주목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라던가 식료품을 뺀 요 핵심 근원 CPI는 그래도 이 하향 추세가 이어질 거야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대형 이벤트인데 뭐 이게 정말 근원 CPI가 예상보다 좀 낮고 그러니까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또 일정 부분은 증시에 녹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시장 전반적인 이슈 외에 또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 좀 보자면 애플, 진짜 왜 이러나 싶습니다. 애플이 오늘 연초부터 뭔가 좀 자꾸 불안불안해요. 투자 의견 하향이 또 나왔습니다. 레드번 애틀랜틱에서 애플에 대해서 그동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었는데 요거를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가 첫날 2일날 아예 그냥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벌써 이제 세 번째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인데요. 물론 목표 주가 200달러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 간밤에 한 0.6%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이 애플을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요 레드번 애틀랜틱에서 투자 의견 하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그러니까 하웨이가 자꾸 이렇게 막 길을 높이고 있죠. 그런 대목이 있어서 요 레드번 애틀랜틱에서는 중국에서의 이런 경쟁 부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애플의 실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인데요. 작년에 애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한 47%뭐 이렇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수익성 개선은 좀 더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수익성 개선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건데 5년 평균 애플의 PER이 약 24.2배인데 현재 27.6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서주님이 와주셨는데요. 네, 이거 라이브 맞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딱 보고 혹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이소주님은 처음 오신 것 같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러셀 2000입니다. 요게 소형주 지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작년 말 뭐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올해 소형주에 관심 갖자라는 월가의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요 러셀 지수를 좀 보더라도 지난 10월 27일 바닥 찍고 그 다음 지금까지 한 50거래일이 이어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요 지수 소형주 지수가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가에서는 이 러셀 지수의 흐름, 이 50거래일간의 이 흐름만 보더라도 올해 소형주 랠리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얘 봤더니 그 50거래일간 지금 20%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2020년 이후 가장 강렬한 50거래일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50거래일간 20% 이상 올랐던 게 역사적으로 1979년 이후 한 21번이 있었다고 해요. 뭐 이번을 포함을 해서 21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5년,
45년 동안 50거래일간 20% 이상 올랐던 적이 21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 21번의 데이터들을 집계를 해봤더니 뭐 1주 단위로도 보고 그다음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봤더니 요 50거래일간 20% 이상 급등을 하면 요 모든 기간에 있어서 79년부터 지금까지 러셀 2000의 이 평균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웃돌더라. 그러니까 50거래일간 20% 이상 급등한 다음에는 그 흐름이 강세 흐름이 최소 1년간 계속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내더라. 이런 게 이제 데이터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형주 랠리가 당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관련 ETF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 우리가 소형주를 발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지수 ETF에 관심을 갖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에서 야, 저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외신들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기사들이 있고 그냥 이거는 중요한 기사니까 그냥 좀 다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씩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번개가 칠 때가 있어요. 이거 맞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번뜩이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바로 요 기사였습니다.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에서 다우 지수가 7년에서 10년 요 사이에 10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그 이상 갈 거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우리 다우지수 지금 몇인지 기억나시죠? 3만 7천 포인트대인데 이게 지금 10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인지 저희 자세히 봐야죠. 자,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걸 보고서를 낸 건데 요 제임스 데머트는 뭐 우리는 생소하겠지만 월가에서는 꽤 알려진 베테랑 전략가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유명한 요 전략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가에서도 뭐 이 사람 하면 약간 대표 인물, 베테랑 인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인공지능 붐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그냥 모두 다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는 건 우리 그냥 느껴지잖아요. AI가 그냥 일시적인 테마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건. 자, 이 AI 붐이 미국 증시를 변화시킬 것이다. 강세장 이제 시작이다. 이게 장기 강세장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1990년대와 같이 1990년대는 그 중후반부터 저희 닷컴 붐이 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요 1990년대와 같이 뭐 그냥 사회 경제 뭐 요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어떤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가치는 향후 10년간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S&P 500은 15,000 이상 갈 것이고 지금 4,700대예요. 그죠? 215% 상승한다는 겁니다. 다우는 10만 이상 간다. 165% 더 간다는 겁니다. 다우는 조가 기준으로 제가 이거 수익률 계산했어요. 나스닥은 5만 이상 간다. 지금 나스닥이 거의 15,000에 임박하고 있는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235%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그 닷컴 붐 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닷컴 붐 엄청났죠. 근데 결국은 이게 버블이었죠, 일부. 그러면서 그 거품이 터지면서 한 2, 3년간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닷컴 붐 때는 일부 상위 기업들만 사실은 살아난 거예요. 버블처럼 막 다 그냥 일부 제조업체인데도 뒤에다가 닷컴 붙이면 막 주가 막 오르고 이랬던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닷컴만 붙이면 그냥 돼. 뭐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냥 닷컴 붙이고 막 약간 이런 식 밀가루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 그때 정말 살아남았던 기업들만 살아남았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근데 이 AI 붐은 이렇게 1등 기업 엔비디아만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P 500이 11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1개 업종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은 이 AI를 사용해서 결국 생산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증시 상승, 증시의 가치 평가가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90년 이후 최고의 10년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참고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요 10년 사이에는 S&P 500이 315%나 또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3년간은 재앙이었는데 지금은 요 AI 붐으로는 이렇게 두세 배 정도 증가하겠지만 이렇게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막 고민하잖아요. 야, 엔비디아가 지금 $500를 돌파해서 부담스러운데 이거 뭐 $600 간다, $1000 간다 하는데 이거를 사야 되나? 아, 그냥 테슬라를 사야 되나? 아, 그냥 덜 오른 AMD를 사야 되나? 막 온갖 고민들을 하잖아요. 뭐가 대장주가 될 것인가? 근데 이 내용에 대한 공감이 되면 저는 오히려 지수 ETF를 장기적으로 그냥 사서 가는 게 내가 그냥 1등주 잡아서 몇백 배, 그 이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잘못 찍으면은 사실 약간 또 기대 수익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S&P 500 ETF나 뭐 나스닥 100 ETF, 뭐 우리 알려져 있는 뭐 SPY라던가 QQQ라던가 이런 걸 그냥 꾸준히 사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사실 이 AI 붐이 아니어도 요 지수 ETF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거 장기 투자해서 손해 본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뭔가 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요 보고서가 이상하게 오늘 저에게 울림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면, 우리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지수 ETF 지금부터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